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로운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베테랑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7가지 주제에 대하여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노동법의 노른자만 뽑아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별 최고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법령부터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노법 특강 3번째 시간 임금편인데요. 김영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 간의 약정한 임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억울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사업주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비, 위로비, 축하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으로 발생한 실비의 보상, 손님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봉사료 또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전액불의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로, 통화불,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불,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정기불, 발생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전액불의 원칙까지, 이것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4대 원칙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한 품목을 현물로 지급했다면 4대 원칙 중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 될까요? 임금 일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건 통화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겠죠. 아니 근데 감독관님, 실제로 현물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얼마 전 마늘밭에서 일손이 모자라다 해서 밭일을 도왔는데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나니 글쎄 현금 대신 마늘을 주지 뭡니까? 손자들에게 줄 용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마늘밭에서 일하시고 마늘을 받으셨다고 노동청을 찾아오셨습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왜 마늘을 주셨냐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월급 중 절반만 그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전액불 원칙 위반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정해진 일자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종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1급이나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도 시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나요? 법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달 10일인 노동자가 19년 8월 20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네. 퇴사 이후 다음 월급날인 19년 9월 10일이 되어서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법 위반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퇴사일인 19년 8월 21일부터 14일 이내인 9월 3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비주얼뿐이 아니고 브레인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중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법에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사상 임금채권은 소멸되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지 3년이 경과해서 임금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의 생계에 크나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감독관이 들려주는 노노법 특강 최저임금 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